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한국을 돕기 위해 6.25 전쟁 때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아프리카 나라. 바로 에티오피아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일정에서 저는 에티오피아를 직접 방문하고 현지인 목회자분들을 만나며 도대체 왜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전과 가난 속에서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고아들과 그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친 사역자들을 만나 그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가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날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축구 아카데미를 세우고 현재는 프로축구 구단까지 운영하고 계시다는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훈련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축구 사역하고 있는 정인섭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9시부터 이제 어떻게 일과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지금 6살에서 8살 반을 1시간 동안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살, 12살, 14살, 16살, 18살까지 오후 4시까지 이제 우리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에 두 팀이 6살, 여기 한 팀이랑 저쪽 두 팀이 이제 8살 반.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어떻게 또 축구라는 또 카테고리를 또 딱 하게 되셨나요? 원래 좀 이걸 좀 잘 아름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뉴욕에 대한 생활이 굉장히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그 사역도 그렇고 학교도 굉장히 대학원을 너무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13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집에서 쉬고 교회 사역도 좀 쉬고 너무 힘들다 이제 직장도 좀 쉬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는 청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축구 사역을 한다. 한번 구경 오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가 2016년 9월 일주일 정도 보고 재밌게 사역하네라는 이제 생각으로 있었는데 연락이 왔죠. 같이 해보자고 이제 초청이 왔고 그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생각 안 했어요. 한 잠깐 1월 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집에는 잠깐 갔다 올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스포츠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역에 좀 새로운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좀 구경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왔던 거였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씩 떠났고 마지막에 이제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요? 다 떠났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때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구경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너 일로 나와 해가지고 너 이거 빨리 지고 가 그래가지고 진 거잖아요. 흔쾌히 응답할 수 있었던 건 장기로 생각 안 했고 잠깐 뭐 처음부터 장교 생각했으면 여기 그럼 이제 뭐 와이프랑도 잘 얘기해야 되고 우리 딸아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고 아빠의 역할도 있고 한데 이걸 장기로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어쨌든 그렇게 좋았죠. 여기를 지금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초창기 한 3년은 공간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했었고 또 뭐 어디 사용하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초기에는 현지인들하고도 갈등을 다 겪죠. 저도 이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왜냐하면 이제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친구들 계속 회사에 두는 거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의 이제 두 가지 방법은 잘 구슬려서 돈을 주고 이제 조용히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불합리하다 이제 코트까지 가자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가서 이거 시시비비를 따지는 기나긴 이제 시간들도 있었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친구를 다시 고용했어요. 몇 년 있다가. 왜요? 아니 계속 연락 와요. 나 일이 없어서 어떡하냐. 근데 그게 몇 년을 오니까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친구가 어디 있지? 한편에 지금 열심히. 저기 있어요? 네, 저쪽 끝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이 꼼짝 못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실제로 되게 좋은 직장인 걸 또 아니까. 진짜로 이게 회사가 이거 하나예요.
이 친구들도 알죠. 예. 이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런 잡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까.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네요. 이제 여기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쉽게 못 나가요. 나간단 말도 못 하고. 그게 저의 어쩌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또 시간이 필요했던 과정이네요. 네, 그래서 현지들과 녹아들면서. 뭐 많이 싸웠죠. 난 싸우는 게 일이야. 여기가 이제 처음 구장이에요. 네. 이게 한 4, 5년 전에 이제 처음 땅을 얻어서 한 거고 재작년에 이제 저쪽 구장까지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구장 2개를 이렇게 또 이런 진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어요. 이게 또 이 주변에 상권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계속 몰리니까. 사실은 저 매점을 한 거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여기서 청소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육아휴직을 갔죠. 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첫 아이가 이게 낳는데 며칠 만에 이제 안타깝게 됐는데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휴가가 있는 동안에 청소하는 친구를 고용했잖아요. 네. 그게 문제더라고요. 몇 달 동안 일하던 친구는 이제 너 나가라고 하기에도 미안하고 얘는 이제 막 울면서 와가지고 애기도 죽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 여기서 과자 팔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과자를 팔아서 뭐 얼마나 남겠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저 가게에서 3명을 고용하거든요. 나쁘지 않나 보네요, 수입이. 나쁘지 않죠. 이 많은 애들이 끝나면은 그냥 독점이잖아요. 이거 거의 하루에 슈퍼마켓 팔기도 어려운.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오전 내내 이렇게 아이들이 꽉 오죠. 화요일,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오죠. 100명이면 99명은 꼭 뭐 엄마한테 꼭 먹어야 쫄라요. 되는데. 과자 먹고 음료수 사 먹고. 근데 저희 일을 만들어줬죠.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선한 영향력이네요. 그래서 나도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한 건 아니니까. 네. 그 친구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 저기 여기. 저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적도 기니. 기니라 그러면 안 돼요. 엄청 싫어해. 파푸아 뉴기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기니라는 나라가 있고 네. 적도 기니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뭐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콩고하고 뭐 따로 있듯이. 잘못 부르면 안 되는구나. 잘못 부르면 안 돼. 우리나라 적도 기니야 뭐. 저희 노스 코리안. 그렇지. 너네 코리아지 이러면 안 돼. 이게 좋은 거 같아. 이게 에티오피아 친구들만 있을 때는 사실 경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왔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저 코치만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친구를 계속 고용을 하고 이 친구는 16살 때 영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웨스트햄에. 축구 유소년이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18살 땐가 이 나라에 왔어. 네. 근데 여권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 그게 지금 5년 됐어. 저 친구가 지금 혼자 여기서 지금 나이지리아 친구가 티오, how are you? 16살 때 여권 뺏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몇 년째야 벌써. 나라도 못 가고. 근데 여기가 제일 좋대요. 내가 오히려? 물어봤는데 나이지리아 가려면 가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여기 좋대요. 저 친구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죠. 성공 비결. 성공 비결. 이 나라가 모든 게 다 어려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라이센스를 갖기도 어렵고 물품. 초창기에는 한국 가거나 미국 가거나 그럼 올 때마다 가방을 몇 개씩 들고 와서 그 안에 애들 유니폼이며 공이며 신발이며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걸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도착하면 점심 먹을 때 좀 풀어줘. 이제 이게 이제 가. 그러면 이제 시컨 고생하고 나온다면 그걸 초창기 4, 5년? 요즘은 이제 내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미친 사람 약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게 쉽게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돈을 벌 목적이라면. 근데 당신은 나는 뭐 몇 년을 더 하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이 아카데미가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마음 하나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비즈니스 스타트 과정도 어렵지만 막상 이제 또 잘 세팅만 하면은 그렇지. 경쟁자가 없어. 이게 축구 분야긴 하지만 이제 아직 다른 분야들도 지금 완전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만약에 뭘 하고 싶다. 예쁜 티셔츠를 하나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팔고 싶다. 아직까지 그냥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아직까지 못 들어와. 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 이런 텐트 한국에서 들고 들어와야 돼. 이거 들고 들어왔죠. 이게 그 수도용 파이프예요. 이걸 내가 아디다스에서 봤어요. 근데 이걸 사줄 순 없어. 여기 없으니까. 이걸 또 가져오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페인트 칠을 하고 꼬챙이를 만들고 이걸 연결을 했어. 근데 이제 이런 콘 같은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색이 바랬네요. 저거 완전히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벌써 한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색깔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다 새거든요. 아, 하나 잊어먹으면 그날은 진짜 다 박살 나는 거야. 약간 총알 분실한 느낌. 이거 그쵸. 너 이거 어디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세관에서 얼마나 직원들하고 싸웠는데 이걸 잊어버려? 다 집합. 그래가지고 막 찾고 막 하루 종일 찾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와서 물어봐요. 요거 교체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찢어져야 되지. 그래서 물품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과자하고 물만 팔았는데 양말로 파나요? 양말도 이제 만들어요. 이 회사가. 와. 네. 도네이션 하신 건데 이거 팔고 있어. 아니 애들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주면 안 돼. 이 친구가 이제 이 슈퍼마켓의 원래 주인.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핵심 기술. 이제 가위로 잘라서 이제 공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고되겠죠. 그렇죠. 네. 안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 예. 신설동 쪽에 이걸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또 한국에서 가져온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반을 만들고 이 생산량이 생각보다 근데 많이 안 나오죠. 예. 근데 생산량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에 또 반전은 뭐냐? 그러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뭐 3일에 2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장애인 고용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체는 못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일자리가 가질 수가 일자리가 없는- 없지. 이 나라 자체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장애인들 굉장히 그게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이 나라의 장애인들을 무슨 뭐 배려하고 장애인들 무슨 복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냐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먹기 힘든데. 근데 이건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걸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지금 한 명을 찾아놓긴 했어요. 시골에 우리 여기 직원들 그 고향에 장애인이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기술 좀 가르쳐주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찾으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만 만들어 오면 돼. 그 마무리는 또 우리가 마무리는 좀 어렵거든요. 오. 이게 생가죽이라. 안 찢어지고. 그 찢어져도 우리는 이거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리플레이스 같아요. 아, 그럼 가지고 오면 무상으로 여기서 무상으로 해줘요. 예. 아이들이 이제 울면서 이제 찢었다고. 그럼 가져오면은 이 안에도 고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 고무. 지금 강유 구단주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축구적으로도 좀 원하시는 게 약간 있다고. 아프리카를 좀 대표해 보자. 오.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도 좀 나가고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좀 세계 무대도 나가보고. 제 나이가 이제 딱 50인데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65세 때 딱 그 우리 클럽이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는 거 딱 보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저도 가야죠. 여기 나라가 뭐 고향도 아니고 불편하잖아요. 가족이 제일 좋은데 클럽으로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좀 클럽, 세계적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의 클럽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고 근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뭐 저 혼자 뭐 내가 맨날 뭐 유튜브 본다고 이게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정 있는 사람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좀 가진 사람이 와서 뭔가 같이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강루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유 응원해주세요. 다음으로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국제 NGO 굿네이버스를 이끌고 계신 한국인 지부장님을 만나기 위해
아디스아바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사업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연수 지부장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자랐고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부 활동 했었는데 청년부 때 조금 강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더 다가가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처음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곳으로 청년부 선교 활동을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치타공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그 선교사님을 뵙고 도시에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사역 가면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확 끌어올라서 나도 선교사 해야지 막 이렇게 많이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선교사라는 이 무거운 그 타이틀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실천적인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고아원 사역했을 때 그 케어와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행복한 웃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울리는 쪽으로 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막연히 이쪽 길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아동결연 사업을 한 지 에티오피아가 꽤 오래됐어요. 1997년부터 했으니까 이미 6년, 7년 돼가는 거죠. 근데 저희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희 아동결연으로 컸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지내고 있는가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그 프로파일링 하기 시작했어요. 막 훌륭한 친구들도 많아요. 판사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축구 선수도 있고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헤드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몇 명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보면 좀 힘이 나죠. 힘이 나고 물론 우리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다 키운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기존에 잘 살던 아동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연한 아동들은 취약계층, 최저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먼저 다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성장한 아동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관의 이제 엔티티가 인터내셔널 NGO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교적인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아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나 이런 내용은 사실 빠져 있어요. 물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개인적인 또 고민 지점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 크리스천은 그걸로 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편은 나아지지만 결국 영혼이 구원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사실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이런 NGO라는 옷을 입고 있는 안에서는 사실 뭔가 공식적인 활동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NGO라는 게 태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인도주의적인 활동이 제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철학이다 보니까는 하지만 이제 일하는 대부분의 저희 기관의 직원들은 이제 크리스천이죠. 그 마음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일하는 거 아니고는 사실은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소명, 헌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what to do가 아니라 how to do, how에 저는 그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이면적인 평가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을 받았다 하면 3만 원이 모두 아이에게 가기를 희망하죠. 저도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또 후원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3만 원이 그 현장에 직접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입금된 돈을 누군가가 여기서 찾아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양쪽에서 드는 교통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아동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 돈을 우리가 줬을 경우에 그 3만 원이 과연 아동이 그 건강하게 다 쓸 수 있을까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돈이 잘 쓰여졌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싶죠. 준 사람도 결과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서비스 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저희가 아동 한 명을 지원하는 거하고 시골에서 아동 한 명을 지원하는 거는 달라요. 시골에서 아동을 지원하려면은 그 아동 한 대까지 가려면은 한참을 달려서 가서 겨우 한 아동을 만나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드는 행정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시골에다가 아동을 지원해 주는 거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도시에 아동을 지원해 줘야지 최대한 돈을 아껴서 많은 돈을 아동에게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가 그 돈이 더 필요할까요? 도시에 있는 아동일까요? 시골에 있는 아동일까요? 도시에 있는 아동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단일 학교가 있고 뭐 마실 상수도 시설이 있고 아니면 근처에 보건소가 있겠죠. 근데 시골에 있는 아동은 거의 뭐 그런 것들이 없는 데서 살아가는 아동이랑 저희가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동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중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지원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그 후원자들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돈이 중간에 횡령이나 뭐 어떤 부정부패로 해서 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해야 되는 그 자세와 그 실천이 저희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머나먼 땅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한국인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프리카 한복판의 아주 특별한 일상,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